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달걀 드셨나요? 많은 분들이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 매일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같은 달걀도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수십 년간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지켜보며 달걀 하나가 건강을 지켜주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위협이 되기도 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습관들이 60세를 넘기면서 서서히 몸에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와 함께 노년기에 꼭 알아야 할 달걀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탁탁 깨는 소리, 익숙한 풍경이죠?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달걀 프라이 하나쯤은 당연하게 드십니다. 하지만 혹시 요즘 들어 가슴이 답답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평범한 습관이 심장과 혈관을 서서히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달걀 속 콜레스테롤과 단백질이 나이 든 위장과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습관이 60세 이후엔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50대부터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위산 분비량도 줄어들고 간의 해독 능력도 예전만 못하죠. 그래서 같은 양의 달걀을 먹어도 소화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더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이창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0세인 그분은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아침 식사로는 꼭 달걀 2개를 후다닥 드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달걀 프라이에 밥 한 공기, 그리고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하루가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나가려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자 가족들의 권유로 병원을 찾게 되었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을 넘어섰고 혈관에도 좁아진 부분들이 여러 군데 발견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즉시 식단 조절과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은 자신이 매일 먹던 달걀이 문제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셨어요. 담당 의사와 영양사의 도움을 받아 식단을 점검해 보니 가장 큰 문제는 달걀을 너무 많이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루 2개씩 먹으면서도 기름에 바싹 튀겨서 먹고 거기에 베이컨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까지 함께 드시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후 그분은 달걀 섭취량을 줄이고 조리법도 바꾸셨습니다. 하루 1개로 줄이고 기름에 튀기는 대신 물에 삶거나 찌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230대로 떨어졌고 가슴 답답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달걀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정량과 적절한 조리법을 알면 달걀은 여전히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나이에 맞게 섭취량을 조절하고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아침에 달걀을 드시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위장을 먼저 깨워주세요. 찬 상태 위에 갑자기 단백질을 넣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면서 달걀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라 절대 먹지 말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흰자만 골라서 드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과연 이게 올바른 선택일까요? 노른자를 무조건 피하기만 하면 정말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사실 노른자에는 비타민 D, 루테인, 비타민 B12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들이 바로 노른자에 집중되어 있어요. 문제는 과잉 섭취와 잘못된 조리법에 있습니다. 노른자 하나에는 약 186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어요. 이 수치만 보면 확실히 높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해요. 오히려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더 큰 문제라고 밝혀졌습니다. 김은자님의 경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올해 76세인 그분은 5년 전부터 건강을 위해 흰자만 드시기 시작했어요.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거든요. 매일 아침 달걀 2개를 삶아서 노른자는 버리고 흰자만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나름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체중도 조금 줄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이었어요. 책을 읽거나 TV를 볼 때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고 밤에는 특히 시야가 불편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안과 검사를 받아보니 황반변성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어요. 또 다른 문제는 뼈 건강이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았는데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평소 운동도 꾸준히 하고 칼슘 보충제도 먹고 있었는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니 흰자만 먹는 식습관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노른자의 풍부한 루테인은 눈 건강에 꼭 필요한 성분이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그분은 식습관을 조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흰자만 먹는 대신 일주일에 4번 정도는 노른자까지 포함해서 드시기로 한 거죠. 다만 조리법은 바꿨어요. 기존에 완전히 익혀서 먹던 달걀을 6분 정도만 삶아서 반숙 상태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시야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을 때 글씨가 더 선명하게 보였고 밤에도 전보다 시야가 편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골밀도 검사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었어요. 골다공증 위험도가 낮아졌고 비타민 D 수치도 정상 범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분은 노른자를 무조건 피하는 것보다는 적당량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지금도 주 4회 정도 반숙 달걀을 드시면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노른자를 현명하게 드시려면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먼저 하루 1개 정도가 적당하고 노른자까지 포함해서 드세요. 그리고 오래 삶거나 튀기지 말고 6분에서 7분 정도만 삶아서 반숙 상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반숙 상태일 때 영양소 흡수율이 가장 높고 소화도 쉬워지거든요. 아침에 달걀은 드시면서 옆에 두는 음료는 뭘 선택하시나요? 오렌지 주스요? 녹차? 아니면 두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조합이 여러분의 건강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할 때 달걀과 함께 산성 음료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또는 식물성 단백질 음료를 함께 드십니다. 하지만 이런 조합들이 달걀의 영양 흡수를 막거나 소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이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산성 성분이 많은 오렌지 주스나 자몽 주스 같은 감귤류 음료들은 달걀의 단백질과 만나면 위산을 더 많이 분비하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이 정도 자극쯤은 아무렇지 않았지만 60세 이후에는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또 녹차나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고 달걀의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도 해요. 특히 식사 직후에 마시면 더욱 그렇습니다. 윤상철님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올해 68세인 그분은 20년 넘게 매일 아침 똑같은 루틴을 지켜오셨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달걀 프라이 하나와 식빵 2장, 그리고 시원한 오렌지 주스 한 잔이 그분의 정해진 아침 메뉴였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이런 식단이 별 문제 없었어요. 빠르고 간편하게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었고 오렌지 주스의 상큼함이 아침 잠을 깨우는 데도 도움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은퇴 후 집에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몸의 변화를 더 세심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증상은
식후 속쓰림이었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30분 정도 지나면 가슴이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나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졌어요. 때로는 속이 메스꺼워서 화장실에 다녀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소화 불량도 잦아졌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도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계속되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배가 고프지 않을 정도였죠. 이런 증상들 때문에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과에서 여러 검사를 받아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위내시경 검사에서도 위염이나 궤양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시더니 달걀과 오렌지 주스를 함께 먹는 습관이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해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 설명에 따르면 오렌지 주스의 산성 성분이 달걀 단백질과 만나면서 위장에 자극을 주고 소화효소의 활동도 방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량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추가로 산성 자극을 주면 위장이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분은 식습관을 조금씩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달걀은 그대로 드시되 오렌지 주스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달걀을 다 드신 후 최소 30분이 지나서 다른 음료를 마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아쉬웠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확실히 속쓰림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달 후에는 소화불량 증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을 먹고 나서 개운한 느낌이 들어서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지금은 아침 달걀과 함께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고 오렌지 주스는 오후 간식 시간에 따로 드시고 계세요.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 드시니 둘 다 맛있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아침 달걀을 드실 때는 함께 마시는 음료도 신경 써주세요. 달걀 직후에는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가 가장 좋고 다른 음료들은 최소 30분 후에 드시는 게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 식사는 급하게 삼키지 말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모든 연령대에 같은 달걀 섭취 기준이 적용될까요? 50대와 80대가 같은 양을 같은 방법으로 먹어도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달걀 섭취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50대 이후부터는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간의 해독 능력도 예전만 못해져요. 70대가 되면 이런 변화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따라서 나이에 맞는 섭취량과 조리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의 사례를 보면 이런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82세 박선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몇 년 전간 수치가 높아져서 약물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평소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으셔서 단백질 섭취를 위해 달걀을 자주 드셨는데 간 질환 진단을 받은 후 식단 조절이 필요해졌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한 결과 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른자보다는 흰자 위주로 섭취하라는 권고를 받으셨어요. 노른자에 들어있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일주일에 2번 정도 달걀 흰자만 드시기 시작했어요. 조리법도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물에 삶거나 찌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밋밋해서 아쉬웠지만 허브나 후춧가루를 조금 뿌려서 드시니 나름대로 맛있게 드실 수 있었어요. 이렇게 6개월 정도 지속한 결과 간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 110을 넘나들던 수치가 90대로 떨어졌고 담당 의사도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무엇보다 그분 본인이 몸이 가벼워진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반면 90세 이정수님의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그분은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셨지만 씹는 힘이 약해져서 일반적인 음식 섭취가 어려워지셨어요. 고기나 생선 같은 단단한 단백질은 소화가 힘들어서 영양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달걀을 활용한 부드러운 요리를 만들어 드리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달걀죽을 끓여 드렸는데 달걀 한 개를 완전히 풀어서 죽에 넣고 부드럽게 저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애호박이나 당근 같은 부드러운 채소를 함께 넣어서 영양도 보충했어요. 이렇게 드시기 시작한 지 3개월 후 그분의 건강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체중이 안정되었고 혈중 단백질 수치도 정상 범위로 올라왔어요. 무엇보다 식욕이 좋아져서 다른 음식들도 더 잘 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의 사례에서 보듯이 같은 고령이라도 건강 상태에 따라 달걀 섭취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여 제한된 방법으로 드셔야 하고,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부드러운 조리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령대별로 어떻게 달걀을 드시면 좋을까요? 50대 분들은 아직 소화력이 괜찮으시니까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다만 기름에 튀기는 것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법을 권합니다. 60대 분들은 하루 1개 정도가 적당해요. 조리할 때도 완전히 익히지 말고 반숙 정도로 드시면 소화도 쉽고 영양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70대 이후부터는 주 3회에서 4회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조리법도 더욱 부드럽게 해주세요. 달걀찜이나 스크램블처럼 부드러운 형태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간 질환이 있으시면 흰자 위주로,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양을 더 줄여서 드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세가 많아질수록 달걀죽이나 부드러운 스크램블처럼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걀 하나 먹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음식 선택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건강 습관이에요.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조리하고 언제 먹느냐에 따라 똑같은 달걀도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꾸준함과 안정감입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지속 가능한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건강한 장수의 비밀이 되죠. 신선한 달걀을 선택하는 눈, 기록하는 습관, 그리고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식사까지, 이 모든 것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함께 지켜줍니다. 78세 정혜옥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분은 3년 전부터 손주들과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일주일에 한 번씩 손주들이 놀러 오면 함께 달걀 요리를 만드는 것이 특별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려는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함께 요리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습관도 만들어졌습니다. 손주들에게 좋은 음식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더 신선한 재료를 고르게 되었고, 조리법도 더욱 신경 쓰게 되었어요. 달걀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마트에 가서 달걀 포장지의 생산 일자를 확인하고 껍질에 금이 간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집에서 달걀을 보관할 때도 냉장고 문 쪽이 아닌 안쪽에 보관하고 뾰족한 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놓는 등 세심하게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요리할 때도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건강한 방법을 찾아봤어요. 기름에 튀기는 대신 물에 삶아서 만드는 달걀 샌드위치, 우유와 함께 부드럽게 만드는 스크램블, 야채와 함께 쪄서 만드는 달걀찜 등 다양한 레시피를 시도해 봤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지속한 결과는 놀라웠어요. 그분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로 개선되었고 근력도 또래에 비해 훨씬 좋았어요. 담당 의사도 그분의 건강관리법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정신적인 부분이었어요. 손주들과 함께하는 요리 시간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고 우울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매주 손주들이 오는 날을 기대하며 메뉴를 미리 계획하고 새로운 요리법을 찾아보는 것 자체가 큰 즐거움이 되었어요. 또 다른 좋은 사례는 85세 이태호님입니다. 그분은 2년 전부터 간단한 식습관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어떤 음식을 언제 얼마나 먹었는지, 그리고 몸의 컨디션은 어땠는지를 간단하게 적어두는 거였죠. 처음에는 기억력이 나빠져서 뭘 먹었는지도 잊어버리곤 해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일기를 쓰다 보니 자신의 몸이 어떤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달걀을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은데 저녁에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잠도 잘 안 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또 달걀을 이틀 연속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진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최적의 달걀 섭취 패턴을 만들어 나갔어요. 주 3회 아침 시간에 반숙으로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그분에게는 가장 좋다는 걸 알게 된 거죠. 1년 후 건강검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반적인 건강 수치가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체력 측정에서도 또래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결과가 나왔어요. 무엇보다 그분 스스로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친다고 느끼셨습니다. 이 두 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달걀 섭취는 단발적인 변화가 아니라 꾸준히 관리하는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자신의 몸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건강관리의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먼저 달걀을 고를 때는 생산 일자를 꼭 확인하세요. 2주 이내에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보관할 때도 냉장고 안쪽에 뾰족한 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간단한 식습관 노트를 하나 준비해 보세요. 달걀을 언제 어떻게 먹었는지, 그 후 몸의 컨디션은 어땠는지를 간단히 적어두는 거예요. 몇 달만 기록해봐도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패턴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알아본 달걀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달걀은 결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다만 나이와 몸 상태에 맞게 그리고 섭취 습관을 조금만 조정하면 최고의 건강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처음에 느꼈던 불안한 마음들, 이제는 좀 줄어드셨나요? 매일 먹던 달걀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보다는 올바른 방법을 알았다는 안도감과 앞으로 더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세요. 불안은 줄이고 안도와 희망으로 이어지는 식습관 변화가 바로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달걀 하나 더 현명하게 드셔보시겠어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건강한 노년, 여러분 모두 함께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